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15년 내에 군사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군사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 형태가 방금 말씀하신 동풍 26이라고 하는 그 괌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유의 항해 작전의 일환으로 남중국해를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 해협도 지금 이미 함대가 지나갔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동풍 26 중거리 미사일이 남중국해, 대만 해협, 그리고 괌을 지나는 그러한 미국 군함들을 바로 타겟할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인 위험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군부 내에서 굉장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백악관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볼턴이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이거 안 되고 일단 러시아하고 이 조약을 재조정하고 그리고 중국을 여기에다 끌어들여서 3자가 새로운 INF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볼턴 이야기는 또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자산의 일부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INF 새로운 조약이 체결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차 평양 방북에서 폼페이오가 가서 북한의 의중을 떠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지금 핵하고 미사일 리스트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걸 지금 미국이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것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계속 해나가고 접촉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는 그러한 이 강대국들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INF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미사일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군비 통제라든지 그 다음에 군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걸 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동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왕도 정치,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주의에 서로 이익을 나누면서 올 수 있었는데 동맹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야말로 아주 무자비한, 무자비하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아주 참혹한 결과가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본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자체 국방비를 스스로 편성할 수 있었던 게 70년대 여러분 중반입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스스로 자체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에다가 얼마를 원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비로소 한국 정부 예산이 짜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국방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 70년대 이런 중반입니다. 그 전에는 모두 미국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왕도적인 패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미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한국과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을 착취해갔다? 한국을 뺏어갔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왕도적 패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지도력을 행사해 나가면서도 거기에 포함된 국가들과 생겨나는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왕도 체제에서 도움을 받았고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문재인 대통령이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지금 미국이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 국제금융센터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경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한 사례를 적시하면서 한국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9월 20일이죠. 평양 공동선 하고 난 다음 날이죠. 21일 이 미 재무성의 대북금융관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속해된 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미국을 지금 방문 중이라고 합니다. 가서 지금
현장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 은행장들이 이걸 왜 가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보내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 경고음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문재인 정부가 계속 국제 이 공조라든지 유엔이 제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빗겨나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걸 셀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에다 돈을 지금 퍼줄 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에다가 만약에 한국이 유엔 제재를 어겨 돈만 퍼준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한국 정부, 한국 기업 은행도 제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금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이 한반도로 올 때는 태풍이 돼서 온다고 하는 게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INF라고 하는 그 협정의 폐기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협상을 한다. 그 자그마한 이러한 바람이 그게 불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올 때는 그게 A급 태풍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밖에서 지금 그런 나비 효과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마득히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또 제재를 어길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북한에다가 경제 지원을 계속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성 거기 공단관리사무소에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감사 결과 지금 밝혀진 것처럼 국민 세금을 말이죠. 자신들이 보고했던 것 100배 이상하고 그렇게 지금 거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국민을 지금 속이고 국회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지금 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다가 그런 식으로 경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한국 안보 특히 경제에 상당한 치명상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국민을 속여가면서 퍼주고 있고요. 또 연내에 종전선언과 김정은 답방을 위해서 계속 북한에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 서울을 오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양 공동선언 발표될 때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서울을 오겠다고 한다면은 그 평양 공동선언 6항에 언제 온다라고 명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그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이 김정은이 서울을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6.15 2000년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도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쓰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라고 김정일이가 거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지금 서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에 퍼준다? 아무리 퍼준다고 하더라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여기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그런 전쟁 문제 이런 문제들도 거기에 다 지금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전시 납북자 그 다음에 전후 납북자 이런 문제들이 다 걸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 없이 온다? 그리고 천안함 연풍대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 없이 여기 온다? 그러다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격이라든지 국민들의 자존심이라든지 과거 범죄에 대해서 전부 다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한국 국민들의 어떤 생각에 반할 뿐만이 아니고 동맹국 미국이 볼 때도 그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맥을 짚는 것 같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 이게 미국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또 여기서 이제 중국도 폐기하게 되면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것들 굉장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국과 또다시 무역전쟁 이제 바로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지금 위험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눈앞에서 이제 불똥이 튀고 불이 나게 되면 그때 피하려고 하면 늦고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실장님께서 네, 정리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무리 발언을 다시 한번 그 안보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냉전 시기에 그 안보 동맹으로 유명한 나토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 이제 그런 안보 동맹을 맺었었고, 여기에 반하는 또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이제 생겨났었고, 그래서 냉전이 와해되고 난 이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런 나토라든지 뭐 그 월소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이제 뭐 제 역할을 다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나토라는 거는 그 냉전에 못지않게 미국과 유럽 사이에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그러니까 중심적인 개념은 집단 안보 체제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처럼 강대국인 국가에서도 그런 이제 집단 안보 동맹 체제를 통해서 전 세계 이제 안보 이익을 관철시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는 사실 우리나라 스스로가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그 집단 안보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깝게는 그런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군사 안보 동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그 안보 동맹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안보 동맹, 경제 동맹,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그 어느 때보다 다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런 패권 경쟁에서 피해를 입은 역사적 사례를 좀 짚어주시면서 교수님이 또 못다하신 말씀 있으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과거 강대국들 싸움이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한 말에 영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 경쟁을 벌였을 때 한국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1945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 대결이 새로운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한반도는 분단되고 소련이 김일성이를 원조로 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21세기는 다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패권 경쟁, 냉전 대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파고는 어김없이 한반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재자 그리고 단발하게 앉아 있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어정쩡한 스탠스는 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그리고 국가 안보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보 위기, 국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빨리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이 출연해 주시고 매주 정말 자원봉사식으로 출연해 주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우리 김영호 교수님 유튜브, 김영호의 세상 읽기, 진짜 말이죠. 지금 제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유튜브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올리시죠, 교수님? 교수님 1개, 2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올리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요. 김영호 교수님의 세상 읽기도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가끔씩 밥을 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밥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잘 선택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면 정말 나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름은 고칠 외양간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빨리 준비해서 여의도로 넘어가서 3시부터는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김성태 대표와 함께 간담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생중계가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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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